다시. 자, 빨리 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의자의 정영검입니다. 오늘 신재영과 이대현 선수를 모셨는데 제가 사실 이대현 선수가 일찍 올 가능성이 0%라고 이대현이 일찍 오면 물구나무 서서 오프닝한다 그랬는데 이대현이 와이프가 운전하는 바람에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주인공 신재영, 이대현 선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모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앉을게요. 일 열심히 하시네. 아, 너무 어지러운데? 두 분 방송 많이 하시니까 알아서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불꽃야구와 또 선수들의 메인 MC를 맡고 있는 신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현입니다. 와, 이게 다예요? 건방 떨어라. 아니, 건방을 떨어 그냥. 이대현입니다. 아니, 아무튼 평소에 그 저희 용의자들 좀 보고 계셨나요? 아니요? 오프닝부터 신재영 선수는 많이 보잖아요. 보고 있죠. 지금 모르던데, 생각보고 있죠. 근데? 모르던데? 아니, 재영이는 다 아니, 봐. 다 봐. 나랑 용의자 콘텐츠 이야기도 많이 해. 좋아요. 아니, 평소에 용의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재밌는데 네. 재밌는 거에 비해 조금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요번에 조금 실패했죠? 실패라니! 아니 그러니까 잘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자, 그럼 먼저 고독한 프로필 신재영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대현 선수는 말해도 되고 신재영 선수는 말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저를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원래. 아니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적어주면 화이트보드에. 됩니다. 화이트보드에 다 적어주면 돼요. 자, 이름 신재영, 생년월일 1989년 11월 18일생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하지 말고 적으라고요. 내가 하면은 제발 좀 네 이렇게. 오케이. 자, 포지션은 투수로 특이하게 사이드암 투수입니다. 통산 성적은 30승 23패 1세이브 3홀드, 평균 자책점 4.97인데요. 신재영의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 바로 신인왕 시절을 꼽을 수 있는데요. 2016년 당시 넥센 히어로즈에서 1군 데뷔하자마자 정규 시즌 30경기에 나가 15승 7패, 평균 자책점 3.90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신인왕은 물론 구단 토종 투수 최다승 기록 경신, KBO 리그 전구단 상대 승리라는 업적을 세우며 말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27살의 중고 신인으로 그의 KBO 신인왕을 수상했다. 시즌 15승 달성. 류현진 이후 신인 최다승 투수. 와, 씨. 이때는 얼굴도 뭔가 좀 부티가 좀 나 보이네. 또한 신인운상에 이어 2018년 영웅 출정식에서 진행된 이상현 월드컵에서 차은우를 이긴 남자인데요. 팬분들한테 이 얼굴을 이겼어요? 이때 당시에 차은우 씨한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아, 전혀? 아, 그래요?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 신재영은 차은우에 전혀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그러면 얼굴은 질 수 있어도 매력도는? 아, 매력은 재영이가 차은우보다 내 매력이 더 크다 생각해요? 뭐라도 있어야죠. 스포츠팬만 본다고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자, 하지만 혜성은 화려한 등장만큼 빠르게 사라지고 야, 이걸 작가님 멘트를 쓴다고? 이후 이어진 무지 흔들리는 제구 속에서 결국 은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은퇴까지 과정이 드라마틱했어요. 키움 히어로즈에서 첫 번째 방출 이후 다시 기회를 노리던 중 SSG 랜더스에서 기적처럼 다시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때 계약한 장소가 화제였습니다. 어디서 했는데? 사무실 아니고 스타벅스. 밑에 뭐라고 써있냐?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알바 계약서 쓰는 줄. 이때 스타벅스 어디 지점이었는지 기억합니까? 아, 그래도 경기장 가까운 데서. 원래 계약서 작성을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이런 카페에서 많이 하곤 하나요? 계약서 쓰면서 울어서 챙기면서 사람 많아. 울었어? 약간. 자, 하지만 결국 두 번째 방출을 통보받으며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혹시 둘 중 더 아프게 차였던 곳은 어디였나요? 근데 궁금하긴 하다. 아, 랜더스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더 아팠어요? 이건 한번 말할 수 있게 기회 드릴게요. 너무 바로 했나?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키움 때는 내가 예상을 했어요. 랜더스 때는 예상을 아예 못했어. 원래 방출되는 사람이 마무리 훈련을 하지 않아요. 아, 마무리 캠프를 갔는데 근데 이제 방출장에서. 그 전에 이제 잘리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야 고생했다, 가라. 나는 마무리 훈련 가니까 난 아닐 줄 알고. 마무리 훈련 끝나고 투수주 여행을 가는 거였는데 그때는 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네. 너무 슬퍼. 짐을 다 싣고 형들이랑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거기 나와서 이제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랜더스 팀장님이. 이 타이밍에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보고 나도 모르게 안 받았어요. 근데 또 와. 바로 어디야? 그래서 저 지금 투수조 여행 가서 지금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게 됐다 이러는 거. 거기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형들한테 짠하냐?
형 저기 제 짐 그거 도착하면 그 다 놀고 올라올 때 갖다 달라고? 다시 갖다 주세요. 하니까 가 형들이 뭔가 나 같아도 안 갈 것 같아. 아니 가려나? 재영아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서 놀자. 낚시도 하고 기분도 풀어라. 첫날 도착해서 술 먹으면서 울고 막 난리가 났지 그때. 아 맞다. 너 같이. 그래서 좀 랜더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팀을 조금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낚시는 했어요. 놀긴 열심히 놀았지. 놀긴 열심히. 그럼 됐다. 그럼 됐어. 열심히 진짜 놀았어. 너무- 팀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물론 방출이는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은퇴 이후에 더 잘 나가는 선수가 되어 불꽃야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까지는 아니지만 넘버2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불꽃야구로만 예능계 블루칩으로 더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아니 이 중에서 제가 말한 내용 중에 요거는 좀 해명하고 싶다, 서운하다 이런 게 있나요? 그 차오는 그거는 조금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혹시라도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엔- 키움 비오로즈 팬분들한테니까. 그리고 그 키오무르조 팬인데 막 팬심 이런 게 아니었어. 그냥 순수 전광판에 얼굴만 보고 이제 그건 찍은 거지. 아니에요. 얼굴만 보고 널 뽑았다고? 결승전에 이제 정우한테 졌죠 제가. 그러면 중간에 차원을 이기고 올라간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때 말투 다시 해요. 근데 본인은 본인의 외모를 좋아합니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좋아하진 않은데 그냥 차은우.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대현 선수의 고독한 프로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많이 고독한데. 이름 이대현, 생년월일 1989년 3월 23일생, 포지션은 투수로 해외파 선수입니다. 고교 시절 촉망받는 유망주로 시카고 컵스의 스카우트를 받고 일찍부터 미국 진출을 했는데요. 아쉽게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트리플레이에서 통산 135경기 121선발 4.0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떻게 스카우트를 받게 된 건가요? 잘해서? 잘. 그건 인정이다. 아니 동갑내기잖아요. 이대현 선수가 그 고등학교 때 워낙 유명했었어요? 대현이가 뭐 한 1, 2학년 때는 별로 이렇게 뭐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3학년 때 이대현이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대전에서. 이제 제가 대전 사람이었잖아. 갑자기 뭐 컵스랑 계약을 딱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KBO 리그보다 메이저리그를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메이저리그를 선택했나요?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님이 더 큰 물에 가서 한번 뛰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메이저 갈 거다 노래를 부르셨어요. 파파보이? 여기서 멘트가 나올 수가 있구나. 네. 그런데 몇 년을 미국에 있었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단연간의 마이너리그 생활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못한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에서 꽤 있었는데. 근데 기본적인 뭐 그런 거는 잘하는 것 같던데 영어. 영어가 나쁘지 않아요? 우리 제작진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래 유학파? 대화 좀 한번 해주세요. 대화 좀 한번 해주세요. 可是我叫朋友挺多的。 이후 2015년 미국 생활을 끝내고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미어 12의 국가대표로 뽑히며 쿠바의 1차전에 승리투수로 선정되며 MVP까지 받으면서 큰 활약을 했는데 당시 첫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선 기분 어땠었나요? 내가 아는 이대현님은 그냥 큰 생각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맞는 얘기예요? 당시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153km의 강속구를 던졌다는 사실보다 잘생긴 외모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의 첫 만남에서조차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이대현이다라고 밝혔다고요? 잠깐만. 놈이네. 팩트를 말했어. 반박을 하고 싶은데. 그럼 본인이 봤을 때 본인 다음에 넘버2 정도 누가 있어요? 질문에 의미가 없잖아, 신재영이면. 졸라 열받네. 그래, 이건 조롱이야. 너무 열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진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뭐야? 너무 멋있어요? 특히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김성근 감독님이 이 염색했을 때 뭐라고 하셨었나요? 김성근 감독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검은 머리로 염색하고 오라고 돈 준 건 왜 그러신 거예요? 마음에 드셨었는데? 요거 말로 해요. 마운드에 그러고 올라갔는데 가끔 벗잖아요. 그럼 그게 좀 보기 안 좋았대요. 근데 이게 놀랄만한 게 김성근 감독님은 원래 염색이나 막 이런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봤는데 그 괜찮다고가 그 괜찮은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얘는 지금 그 괜찮구나 이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 괜찮구나. 약간, 30만 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어떤 미용실 가도 그냥 염색만 하는데 30만 원 안 하거든요. 돈 많이 남았죠. 얼마 남았지? 현재 게임
게임 아이템 샀어. 지금이야 대체 불가 에이스라는 건 말해봐야 입 아픈데 근데 불꽃야구 초반에 130km 던지면서 제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엔 대체 왜 그랬었나요? 아 몸이 안 만들어져서 아니 그러면 그 4m 유인구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건 동의를 못합니다. 왜요? 왜요?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거는 공이 조금 스피드가 안 나고 그러는 거지. 거기다가 던지는 거 몸이 안 만들어져서 거기다가 던진다? 예전에 그 임상우 선수가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상우가 갖고 오고 싶은 선배들의 능력, 이대호의 타격 능력, 정근우의 순간적인 판단, 야구를 보는 눈, 정성훈의 수비 능력, 이대현의 멘탈. 아니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후배들이 본받고 싶을 만큼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우야, 너 이대현의 정신세계 배우면 안 돼. 아야 야구 잘할 멘탈이에요. 아 그건 맞지. 감독님의 총애와 더불어 불꽃야구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아빠가 된 만큼 본업 존잘로도 멋진 활약하길 바라면서 고독한 프로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대현 선수는 여기서 뭐 정정하고 싶거나 기분 나빴거나 하는 얘기 있나요? 기분 나쁜 건 없고요. 정정할 것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독한 프로필도 해봤으니까 경기 비하인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영 선수한테 먼저 질문 드릴 텐데 2017년 9월 13일 KT와의 경기였는데 데뷔 첫 무사사구 완봉승 이때 기억하세요? 기억나죠? 와 넥센 6연패를 탈출했었던 날이었습니다. 경기 후반에 완봉승을 의식을 했었는지. 그때 당시에 제가 선발을 하고 있다가 그냥 괜찮게 하고 있는데 저를 갑자기 선발에서 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나갔는데 그냥 중간 나갈 때마다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발이 빵꾸가 나서 아 그때 선발로 들어간 거야? 대체 선발로? 빵꾸가 난 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 그냥 내가 들어가겠다고. 오케이 가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완봉승을 한 거죠. 경기 이렇게 완봉하면 다음날 돌리는 게 있나요? 그때 당시에 안 돌렸어요. 제가 신인 할 때 그때 10승 뭐 1승 10승 맞아. 15승 그때는 이때 돌리죠.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만봉 정도는 뭐 그건 안 돌렸죠. 허세가 진짜. 완봉 정도는요? 통상 완봉 몇 번인데요? 한 번. 그 이후에 자주 할 줄 알았구나. 그렇죠, 그렇죠. 포수가 당시 박동원 선수였는데 네네. 이때는 미리 좀 작전을 짜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그날은 그냥 뭐 작전이라고보다 사인대로? 네, 사인대로. 이때도 박동원 선수가 몸쪽 사인을 안 냈나요? 아니 네. 박재욱 선수가 몸쪽 이날- 사인 내면 좀 던져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이날 해요. 경기를 보면 몸쪽 공이 기가 막혔어요. 재욱이랑 할 때도 제가 몸쪽을 많이 써요. 쓰는데 이게 타이트한 상황에 나가다 보니까 그걸 못 쓰겠는 거예요. 왜 몸쪽 공 그렇게 두려워요? 이게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자신 있는 그런 거를 자꾸 쓰게 되는 거죠. 쫄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쫄보 아니에요? 방금 설명한 게 쫄보 아니에요? 그거는 쫄보야, 쫄보. 쫄보 아니야, 맞죠? 쫄보 투수 맞아. 입장에서. 쫄보 맞아. 그건 쫄보가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던져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완전 그 요즘 뭐라 하죠? 완전 그 테토남? 네. 왜 웃지? 왜 웃지? 너처럼 많이 우는 애가 무슨 테토남이야. 테토남이니까 우는 거예요, 그것도. 테토남이 우는 게 테토남이야? 열받아서 우는 거지, 화나서. 테토남. 열받아서 울어? 막 그거 몰라요? 자 다음은 이대현 선수 이야기입니다. 2015년 11월 4일 날짜만 들으면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죠? 15년? 네. 프리미어 때인가? 예. 당시에 오타니가 언급했던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같이 리그에 뛰고 있어서 그랬나 보다. 아, 네. 와 오타니랑 같은 리그에서 뛰었죠? 아 거기서도 맞대결하고 그랬죠. 어떻게 했어? 맞아. 어떻게 했어? 졌지. 아씨, 이겼어. 완봉하더라. 진짜? 나랑 할 때. 아니 당시 오타니 선수의 공 어땠었어요?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은 선수 같아요. 죄송한데. 됐다, 얘는. 됐어. 아니 말 안 되긴 하는데. 하는 데가 왜 들어가? 아니 그때 진짜 말 안 되긴 하는데. 아 그 당시에 오타니는 일본에서 있을 때.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는데 오타니도 뭐 2이닝인가 3이닝에 뭐 7, 8실점 하고 내려가고 그랬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그래도 나름 인간계에 좀 있었네. 그러니까. 근데 그 경기만 그랬어요. 사실은 시즌도 엄청 잘했고 근데 그래도 오타니도 그런 경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맞더라고. 그렇지.
근데 진짜 멘탈 좋다. 진짜. 저걸 또 저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괜찮은 선수래요. 그때 어찌됐건 국가대표 하면서 또 프리미어 12 우승까지 했잖아요. 우승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그때 뭐 얼떨떨했죠 사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랑 지금 최근에 이긴 게 그때가 마지막이래요. 아 맞아. 네. 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이팅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왜 제작진들이 웃는지 알겠지? 왜요? 진심이 1도 안 느껴져. 진짜야 진짜. 대한민국 파이팅! 자 다음은 신지영 선수 이야기입니다. 2018년 11월 2일 플레이오프 5차전 기억나요? 그 얘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 왜요? 아니 김강빈 선수한테 홈런 맞고 나서 긁혔다라는 이게 있었는데 요 장면 요건 뭐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니 저기 초스라이크 잡아놓고 슬라이더로 던지는데 몰린 거야 그게. 근데 강민 선배가 빵 쳤는데 방망이를 이렇게 들고 뭐 있었어? 서 있는 거야. 기억나. 아, 좀 멋있었어. 방망이를 한 번에 싹 던지고 가더라고. 멋있는데 왜? 테토랑 그때 나왔잖아. 아무리 선배지만. 그래서 다음 타석에 맞췄지. 아니 다음 바로 끝났어. 또 홈런 맞아. 아 백투백을 맞아버렸어. 아 김강민 형님한테 멘탈이 한 대 나갔네. 맞고 바로 긁혀서 테토남이 던졌는데 백투백. 그렇죠. 아 테토남 기가 막히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홈런 34개. 역대 진짜? 역대 2. 한 시즌에? 근데 저희 팀에 홈런 1위가 있었어요. 병호 형, 박병호. 근데 그거보다 제가 앞서고 있었어요. 페이스가 50 홈런 페이스였어요. 근데 다행히 30 몇 개 맞고 이제 2군으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끝났죠. 아니 그럼 본인 선수 생활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줬던 타자는 누구예요? 테토남을 무너지게 했었던 열받게 했던 타자. 많아요. 저는 근데 테토남이. 최영우 선배, 나성범, 그 유섬이 이런 친구들이 좀 화나게 했죠. 이건 무조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맞아요. 아 진짜? 근데 저는 볼넷을 또 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볼넷을 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맞았죠 그냥? 차라리. 왜 그건 안 됐어요? 아 테토남이니까? 그렇죠. 아니 이대현 선수는 싫어하는 타자 없었어요? 한국에서 뛴 게 근데 너무 짧았어가지고. 아 네. 저는 제 자신이랑 좀 싸웠던 것 같아요. 저게 테토야. 사실 저게 테토야. 이거 테토 아닌지 알아요? 이거? 아니 저런 게 테토지. 강하잖아. 난 나와 싸운다. 상대 저렇게 아니 테토야.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다 이거예요 제 말은. 아 상대방이랑 싸워야 되는데 네. 나랑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저를 신경 썼지 타자를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아 테토 아니다. 테토 아니지. 테토 아니야. 네. 머리 맨날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테토야 씨. 에겐의 정석. 애견. 멋있었지 그때. 아니, 근데 그때 나 본인- 때문에 유행했던 거 알죠? 근데 뭘요? 긴 머리 한때 다들 긴 머리 한다고 난리 났던 거 알지? 그 전에도 기르고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스타트 끊었어. 그때. 죄송한데 그래서 본인이 KBO 리그에 그 머리 기르는 걸 유행시켰다? 유행시켰다. 그럼 김원중도 본인 보고 따라해서 한 거다?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도라이야. 도라이. 자 불꽃야구 관련해서 이대현 선수 질문이에요 이제. 아니 퍼펙트 했을 때 85개의 공으로 27타자를 연속으로 아웃시키는 퍼펙트입니다. 말이 안 된다. 프로야구도 1군에서는 안 나왔었던 기록인데 이때 당시에 경기 시작할 때 느낌은 어땠었는지. 똑같은 하루였고 똑같은 하루였어요. 아닌가? 특별했어요. 똑같은 하루. 아니 근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기록이긴 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상대가 고등학교였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얘기를 저한테 누가 지인이 그 야구하는 지인이 고등학생이라는데 그거 뭐 할 수 그게 화가 확 나는 거야. 고등학생들도 요즘에 잘하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고등학생들 상대로 퍼펙트를 할 수 있다고 쉽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 진짜. 나는 이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찌됐건. 진짜 대단한 거는 내 뒤에 은퇴 선수들이었다는 거. 아 현역이 아니잖아. 그치. 성훈이 형 그날 대시하는 거 그렇지. 달랐다니까. 근데 우리 제작진이 퍼펙트 게임 내가 잘해서 된 거다 야수들이 도와준 거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 둘 다 맞죠 이거는. 그치? 맞아. 네. 덕아웃도 잘했어. 아니 더가웃은 뭐 버거웃은 뭘 잘한 거예요? 덕아웃에서 기를 넣어주는 거지. 파이팅을 넣어. 자, 또 김성원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걸 신재영 선수는 느끼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는 이대현 선수는 혼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혼을 직접적으로 내진 않아요. 그냥 얘한테 얘기해요. 얘가 대신 혼나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독님이 얘를 약간 불편한가 봐. 혼내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약간 어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감독님이 말이야? 얘기하고. 근데 나 이 모르겠어.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했던 얘기랑 얘한테 대하는 거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얘기 좀 해줘봐요. 야, 이대현 그놈 머리가 썩었다. 너한테?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한다. 근데 대현이가 와요. 한 시간에 왔나? 열심히 하고. 얘기야. 에이 진짜? 대현이한테 전달하려고. 야 대현아 이러잖아. 감독 하지 마라. 에이 치지 마. 그냥 이 정도 했겠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급하게 했어? 진짜로?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그렇다니까. 제가 이런 데 와서 감독님 얘기를 하는 게 실례일 수도 있고 하면 안 돼. 사실 감독님도 다 챙겨 보시거든요. 아니 우리 유튜브도 보신다고? 그럼요. 다 보세요. 진짜. 근데 감독님이 제가 볼 때는 저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를 다루는 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쟤한테는 맞아. 쓴소리보다는 좋은 얘기를 해야 애가 잘하는 애인 것 같다고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맞긴 해. 나도 잘한다 듣고 싶어요. 쓴 소리가 아니고. 미안하다. 너가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 본 적이 없어. 미안하다. 그럼 감독님한테 저도 대현이처럼 잘한다 해주세요. 한마디 해요. 넘어가시죠. 그건 또 무서워. 넘어가시죠. 신지영 선수의 핏빈 투혼 이야기. 이거 얘기 나와야지. 핏투원 이건 이야기해야 돼. 진짜 그때 그 유니폼에 빨간 혈흔이 남아있는데 삼진 7개 잡는 투구를 보여줬었잖아요. 맞아요. 이때 어땠었어요? 그냥 던지다 보니까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올랐으면은 괜찮아. 이렇게 잡고 던지면 아픈데 약간 이렇게 깊게 잡고 던지니까 던지는 순간만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던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였으면 절대 못 던져요. 그러니까 그 엄청 정도로 심했어. 심하게 까졌었어요. 맞아. 근데 내려오기 싫었고 얘가 마운드를 당연하게 올라가는 거랑 제가 올라가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 한 번의 기회의 소중함이 그렇죠.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던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땐 좀 멋있었어요. 그러면 보여주려고 막 여기 찍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닦을 데가 없어. 그거를 또. 여기다 닦을 수 없잖아. 호랑이 되는 거죠. 여기다 진짜 닦으면. 어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닦으면 되지. 상체에 뭐 묻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진짜. 바지 쪽에다. 여기다 묻는 거 왜? 되게 싫어해서. 위에 안 바르고 밑에만 바르고 싶어요? 여기 묻는 거 싫어해. 테토남 신재영 선수한테 또 제작진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테토남인데 말로 홈런 맞고 펑펑 울었습니다. 전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김문우 선수는 위로하고 싶었는데 너무 울길래 위로를 못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문호 형이? 아니 문호 형한테 위로받고 싶진 않아요. 내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문호 형한테 위로받고 싶지 않아. 내가 유일하게 불꽃령에서 위로해야 될 사람 문호 형입니다. 문호 형이 더 불쌍하다. 문호 형, 문호 형 안타까워요 되게. 자 짠함의 끝이죠. 그러니까. 문호 형 진짜 140km 넘게 던진 투수였는데 옛날에는 진짜. 왜 어깨가 왜 그렇게 됐지? 진짜. 차라리 어깨 재활을 좀 해가지고. 내가 딱 선발이에요. 네. 최수연, 문교원, 김문호 이렇게 있어요. 누가 우익수 봐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표정으로 대답이 됐어요. 문호 형 미안합니다. 아니 박재욱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말로 홈런에 이어서 이때 또 몸쪽 공을 요구했는데 또 슬라이더 던졌냐면서 저희 방송에서 화를 내고 간 적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투수 2위로 신정을 꼽았어요. 웬만하면 재욱이 사인으로 가요. 그런 거 같지. 근데 아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재욱이랑 사인을 내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진짜 잘 듣는데 재욱이가 던져야 돼. 이 상황에 던져야 돼. 그때 제가 안 던지나 봐요. 재욱이 상황에선 여기선 이게 무조건 킥이다. 던져야 돼요. 여기 했는데 좋은데. 내가 두 번도 근데 재욱이가 3번 내면 가요. 근데 두세 번씩 내 너한테. 바꿔줘. 똑같은 거 또 내는데도 싫다 그래? 네, 2번 정도 아니야.
나 테토니까 아니야. 그게 무슨 태토야? 그게 무슨 태토예요, 선생님? 아니 근데 웬만하면 진짜 재욱이 사인 대로 가요. 진짜. 근데 아니 재욱이가 중요한 상황에서 몸쪽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다 고개 젓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웬만하면 가는데 내가 이 공을 정말 자신 있게 못 던질 것 같아. 아니 근데 하긴 투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으면 안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안 가는데 그 재욱이가 이제 그거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아. 재욱아 미안하다.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던질게.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선수들 MC에 섭외가 됐어요. 누가 먼저 섭외가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재영이가 먼저 된 거고 저는 재영이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같이 하자고? 그러면 아니 왜냐면 둘이 티키타카가 좋으니까 네. 작가님도 되게 대은이를 원했고 대은이가 흔쾌히 너라면 오케이. 괜찮다. 아니 신재영 선수는 티키타카가 잘 돼서 MC로 섭외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 마담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제작진이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있으니까 됐겠지. 티키타카, 겸사. 티키타카도 좋고 이제 얼굴도 한 명은 이렇게 멀쩡한 애가 있어야 괜찮으니까. 진행 관련해가지고 제가 출연했을 때 제작진이 그걸 또 모니터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병맛이다, 평양냉면 맛이다라고 했다는데 그렇죠. 뭐 억울하거나 기분 나쁘진 않았나요? 아니요 전혀. 대은이도 항상 얘기해요. 평양냉면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맛있어졌나? 계속 맛없나? 계속 지금 계속 슴슴해. 계속 아니 궁금해. 진행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다 힘들어요. 죄송한데 테토남스럽게 좀 얘기 좀 해줘. 힘들어 다. 야 욕말하면은 편집만 해야 되지 그게 무슨 테토남이야? 저 테토남 같아요? 아니요. 대현 씨는 테토에겐 그 어디도 아니에요. 맞아. 그냥 여기에요. 맞습니다. 좋아요. 아니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본 거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네. 너 커피 한 잔 더 먹고 와 정신 안 차릴 거면. 아니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선수 섭외를 두 분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재영이가 많이 하고 있어요. 연락도 하고 그냥 섭외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뭐 힘들죠. 괜히 이렇게 부탁하기가 맞아, 조금 맞아. 예, 맞아, 좀 맞아. 애매하고. 이대원 선수는 사실 그런 부탁 서스럼 없이 좀 편하게 할 것 같은데. 대은이도 신경 써요 은근히. 그지? 최근에 섭외 전화하려고 카톡을 열었는데 대화 내용이 5년 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와 나도 그게 어려워지더라고. 맞아. 연락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팩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팩트 찾아본대. 팩트를 뭘 체크. 찾아요? 무슨 팩트를 체크를 갑자기? 아니 얼마 됐었는지. 아 그렇게 오래 안 됐구나. 23년도 1월이었어요. 최근에 섭외하려고 연락했던 게스트가 현종이 형. 2년 전이면 할만 올 새해도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거 안 보냈었어. 그 새해 인사 1월 1일 2023년. 3년이면 그럼 올해 설에는 한 번씩 싹 돌리자. 이거는 방송에 나가면 안 되겠네. 섭외 때문에 연락 왔네. 약간 이럴 수 있잖아. 좋은 지적이 필요 없는 얘기는 잘라냅시다. 자 이렇게 비하인드 토크까지 해봤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쌉 문답 토크라고. 쌉 문답. 쌉 문답.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뷰에서 받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나도 두 개씩 잘 모르는데. 뽑아서. 자, 그래서 절 주세요. 자 먼저 이대현 선수가 뽑은 거부터. 네. 요거는 좀 야구를 아는 분이 오. 한 것 같아요. 160 이상을 던지지만 제구력 랜덤. 80, 90 던지는데 제구 잘해서 스트라이크. 이거는 100은 넘깁시다 우리. 130도 아니고. 그래 오케이. 프로 선수인데. 문동주급 구위지만 제구력이 랜덤. 유희강급 구속이지만 제구를 더 잘해. 전 희관이 형 제구할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제구가 안 되면 경기가 안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저도. 진짜? 무조건이죠. 8, 90이면 그러면은 8, 90이면 8, 90은 여기 상해분들이 던져요. 볼보다 못해요. 진짜 볼보다 못해. 볼보다 못해. 그래요? 재밌다. 그리고 이거는 야구팬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이에요. 투수는 왜 네모 안에 못 넣나요? 대은 씨, 이거 대현이가 얘기해줘. 왜 네모 안에 못 넣습니까? 평생 밥 먹고 저 공만 던지던 사람들이 저 네모 안에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못 넣냐? 이거에 대해서 진짜 투수 입장에서 투수 대표로서 진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한 투수들이 타자가 없으면 네모 안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상대방이 못 치게 던져야 되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그 존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타자가 들어 서 있어도 20개면 20개 다 넣을 수 있어요, 진짜. 진짜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넣을 수 있는데 20개면 20개 홈런을 맞으니까 안 넣는 거야. 이게 맞다 보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지. 시원하죠. 정확한 설명이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감독님들이 야 붙어 맞더라도 던져. 감독님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2군에서 그 붙어 하는 감독님이 있었어요. 투볼 되잖아. 붙으라고 야 붙어 이런 감독이 있어. 근데 그 어떤 선배가 도라이 선배였는데 내가 진짜 감독님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감독이나 붙기 전에 진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진짜 그랬어. 나도 붙고 싶다고.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던지냐. 막 그런 얘기 하는 선배도 있었어요 진짜. 그 선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 하시죠.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인가요? 요거 재밌다. 방출을 어떻게 통보받나요? 전화 올 카톡. 전화로 대부분 통보받긴 하죠. 근데 원래는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진짜? 원래는 이렇게 불러요. 제가 키움에 있을 때 그랬어요. 키움에 있을 때 아침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애들이 자꾸 내 눈을 안 쳐다봐. 아씨. 근데 왜 눈을 안 쳐다보지? 재영이 형, 저희 팀장님 잠깐만. 왜 오늘이야? 그냥 가니까 이제 재영 미안하게 됐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요. 괜찮아. 그날 저녁에 몰려와. 내가 잘렸구나 이제. 이게. 다음 날 이제 내가 나갈 곳이 없어. 이제 나를 원하는 팀이 없구나. 그래서 애견 미용 학원에 이제 간 거지. 네. 그렇게 애교 미용의 길로 간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페트병에 털 껴서 자르다가 이제 현타가 세게 온 거지. 미용할 때 근데 이걸 자르다 보면 내가 지금 허공에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야. 집에 그러면 갈 때. 자격증을 땄어? 아니 이제 그거를 하고 강아지 모형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자를 단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독립구단에서 야구 좀 해봐라 다시. 야 아깝지 않냐? 그래서 안 해요. 저 지금 이거 애견명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안 한다. 근데 이제 그냥 놀러 가서 그냥 탁 던졌는데 너무 좋아? 이거 하고 있다가 엉덩이 떼고 던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하다가 결국에 이제 랜더스를 간 거지. 랜더스 가니까 그 애견미용 거기서 학원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다 축하해주고. 축하해주고 난리 났었지. 근데 왜 하필 애교 미용이야? 그러니까.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애견 샵을 꼭 차리고 싶었어요. 꿈이 있었구나. 애견 카페 그런 걸 차리고 싶었어. 아니 지금처럼 잘 될 때 하나 차려요. 부업으로.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부업으로. 일단 자격증은 따놔. 아니야. 자, 이제 벤치 클리어링 할 시간인데 먼저 함께 하신 소감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게스트로 나왔잖아요. 어때요? 게스트 좋은 거네요. 오늘 또 너무 진짜 편안했던 것 같아요. 몸에 힘 빼고 오늘 토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또 게스트로 나오니까 편하고 또 용감이 형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또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역시 MC가 중요하다, 그지? 진짜. 그런 걸 또 느꼈고 저희도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금동이네도 앞으로 좀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 용의자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 순서로 진짜 벤치 클리어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벤치클리어링 그거 말고요. 그 청소. 청소? 네. 도구들을 벤치 클리어? 클리어를 우리 들고 치워주면 돼. 오케이, 감사합니다. 대현 씨가 요거 화이트보드랑 요거 스케치북이랑 다 정리해주고 재영이가 힘쓰니까 네가 의자 다 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접어가지고 쩔로 갖고 가.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동생들이랑 나올 때가 좋아. 요것만 하면 되거든. 저 MC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들고 왔어. 들고 그것까지만 왔어? 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야 저거를 한 손으로 드네. 내가 재밌잖아.